계단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 나시죠? 그거 연골 닳는 소리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김태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 이제 끝났구나 하고 포기합니다. 병원에 가면 나이 탓이에요. 연골이 닳았어요. 이런 말만 듣고 돌아오시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누구는 70대에도 산을 오르고 누구는 60대에 계단도 못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수만 명의 무릎 환자를 치료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픈 사람과 안 아픈 사람의 차이는 연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무릎을 못 쓰게 된 순서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무릎이 왜 아픈가가 아니라 무릎이 언제부터 제 역할을 못하게 되었는가를 추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릎 통증이 생기면 연골, 나이, 체중부터 의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무릎을 지켜주던 시스템이 하나씩 꺼진 과정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수술도, 고가 장비도, 무리한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단 5분 무릎을 다시 일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만약 이 방법을 모른 채 계속 무릎만 치료하려 한다면 앞으로도 매일 아침 통증에 시달리며 약과 주사에만 의존하는 생활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릎을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정확한 순서와 무릎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아래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무릎을 지키는 방법을 배울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창에 집중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릎 통증에 가장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걷기 운동을 하면 무릎이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걷기 운동 자체는 좋습니다. 문제는 무릎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걷는다는 겁니다. 무릎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걸으면 걸을수록 무릎만 더 망가집니다. 제 치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저 건강하려고 매일 10,000보씩 걷는데 왜 무릎이 더 아플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이 걷는 것과 제대로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제대로 쓴다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무릎 주변의 근육들이 제 역할을 하면서 걷는 겁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이 충격을 흡수하고 엉덩이 옆 근육이 무릎이 안쪽으로 휘는 걸 막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 근육들이 거의 꺼진 상태에서 걷습니다. 그러니까 걸으면 걸을수록 무릎만 혹사당하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의 허벅지 앞쪽을 한번 만져보세요. 딱딱하게 뭉쳐 있나요? 그럼 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해보세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움직이는 게 느껴지나요? 거의 안 느껴진다면 이 근육이 거의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하루 10,000보를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충격을 흡수해 줄 근육이 없으니까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으로 전달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 계속되면 무릎이 망가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하신 분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 앞쪽이나 안쪽이 아프신 분들, 오래 걸으면 무릎이 붓는 분들은 이미 무릎을 지켜주는 시스템이 상당 부분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걷기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무릎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럼 무릎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허벅지 앞쪽 근육이 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두 번째, 엉덩이 옆 근육이 깨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 슬개골이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가 제대로 작동하면 무릎은 자연스럽게 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무릎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이 3가지를 다시 작동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동작은 누워서 하는 허벅지 앞쪽 풀기입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굳어 있으면 무릎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근육은 우리가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오래 앉아 있는 생활 때문에 짧아지고 굳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닥에 편하게 누우세요. 양 다리를 쭉 펴고 누워서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이제 한쪽 무릎을 천천히 구부려서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세워주세요. 다른 쪽 다리는 그대로 쭉 펴져 있는 상태입니다. 펴져 있는 다리의 허벅지 앞쪽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딱딱하게 뭉쳐있는 느낌이 들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풀어줘야 합니다. 이제 펴진 다리의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발목을 구부리듯이 발끝이 하늘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 바로 위쪽 허벅지를 바닥 쪽으로 꾹 눌러주세요. 이때 허벅지 앞쪽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너무 아프지 않게 약간 당기는 느낌 정도로 5초간 유지하세요. 5초가 지나면 천천히 힘을 빼고 다리를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숨을 한번 크게 쉬고 다시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동작을 한쪽 다리당 5회씩 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하고 나면 허벅지 앞쪽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 겁니다. 이게 바로 무릎이 다시 일할 준비를 하는 첫 단계입니다. 이 동작이 중요한 이유는 허벅지 앞쪽 근육이 우리 무릎의 가장 중요한 보호막이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걸을 때마다 무릎 연골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집니다. 반대로 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면 충격의 70% 이상을 흡수해 줍니다. 두 번째 동작은 앉아서 하는 엉덩이 옆 근육 깨우기입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휘는 걸 막아주는 중요한 근육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엉덩이 옆쪽에 있는 중둔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걸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거울 앞에서 걸어보세요. 무릎이 안쪽으로 휘면서 걷고 계신가요? 그럼 이 근육이 거의 꺼져 있는 겁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휘면 무릎 안쪽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특히 무릎 안쪽 연골에 과도한 부담이 가죠.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의 연골이 더 빨리 닳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무릎이 안쪽으로 5도만 휘어도 무릎 안쪽에 가해지는 압력이 정상보다 3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10도 휘면 압력이 2배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 근육을 깨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럼 이 근육을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요?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등받이에 기대서 허리를 편안하게 펴주세요. 이제 양 무릎 사이에 쿠션이나 작은 베개를 끼워주세요. 만약 쿠션이 없으면 수건을 돌돌 말아서 끼워주셔도 됩니다. 양 무릎으로 쿠션을 꾹 눌러주세요. 이때 엉덩이 옆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야 합니다. 만약 허벅지 안쪽에만 힘이 들어간다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엉덩이 옆쪽, 정확히 말하면 골반 옆 부분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5초간 유지하세요. 5초가 지나면 천천히 힘을 빼고 숨을 한번 쉬세요. 그리고 다시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해 주세요. 처음에는 엉덩이 옆쪽에 힘을 주는 게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 근육이 깨어나면 걸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걸 막아줍니다. 특히 무릎 안쪽이 아프신 분들은 이 동작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무릎 안쪽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무릎이 안쪽으로 휘면서 생기는 과도한 압력이거든요. 세 번째 동작은 벽 하나로 끝나는 슬개골 위치 리셋입니다. 슬개골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무릎 앞쪽에 있는 둥근 뼈입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 뼈죠. 이 슬개골이 제자리에서 벗어나면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생깁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 앞쪽이나 안쪽이 아픈 분들은 대부분 슬개골 위치가 틀어져 있습니다. 왜 슬개골이 틀어질까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굳고 엉덩이 옆 근육이 약해지면 슬개골이 제자리에서 벗어납니다. 주로 바깥쪽으로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개골이 틀어지면 무릎을 구부릴 때마다 슬개골이 정상적인 홈을 벗어나서 움직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슬개골 뒤쪽 연골이 비정상적으로 마모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슬개골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벽 앞에 서세요. 벽에서 한 발짝 정도 떨어진 거리가 적당합니다. 이제 한쪽 발을 앞으로 내딛고 뒤쪽 다리는 쭉 펴주세요. 앞쪽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뒤쪽 다리는 쭉 펴진 상태에서 발뒤꿈치가 바닥에 닿아 있어야 합니다. 양손을 벽에 대고 몸을 벽 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주세요. 이때 뒤쪽 다리의 종아리 뒤쪽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이 자세에서 뒤쪽 다리의 무릎을 살짝만 구부려 보세요. 그리고 다시 펴주세요. 이렇게 무릎을 아주 살짝 구부렸다 폈다를 10회 반복해 주세요. 이 동작을 하는 동안 무릎 앞쪽, 바로 슬개골 부분에 집중해 보세요. 슬개골이 위아래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 겁니다. 10회가 끝나면 반대쪽 다리로 바꿔서 똑같이 해주세요. 이 동작을 하고 나면 무릎이 한결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느끼실 겁니다. 슬개골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게 훨씬 편해집니다. 이 동작이 효과적인 이유는 종아리를 스트레칭하면서 동시에 무릎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풀리면 무릎 뒤쪽에 긴장이 줄어들고 그러면 슬개골이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가기 쉬워집니다. 자, 이제 3가지 동작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첫 번째, 누워서 허벅지 앞쪽 풀기. 두 번째, 앉아서 엉덩이 옆 근육 깨우기. 세 번째, 벽에서 슬개골 위치 리셋하기. 이 3가지를 순서대로 하시면 딱 5분 정도 걸립니다. 이 3가지 동작을 언제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신 후입니다. 아침에 이 3가지 동작을 5분 동안 하시면 하루 종일 무릎이 훨씬 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만약 아침에 시간이 없으시다면 저녁에 자기 전에 해주셔도 됩니다. 특히 하루 종일 많이 걸으신 날에는 저녁에 이 동작들을 해주시면 다음날 아침 무릎이 훨씬 가벼울 겁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 5분 이 3가지 동작만 2주 동안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 치료실에서 이 3가지 동작을 2주 동안 매일 하신 분들의 80% 이상이 무릎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4주를 꾸준히 하신 분들 중에는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이 동작들은 통증을 참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약간 당기는 느낌은 괜찮지만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두 번째, 동작을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하면 오히려 근육이나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숨을 편하게 쉬면서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여 주세요. 세 번째, 무릎이 심하게 부어 있거나 열이 날 때는 이 동작들을 하지 마세요. 먼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신 후에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최근에 무릎 수술을 받으셨거나 인공관절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하세요. 다섯 번째,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너무 강한 힘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부드럽게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처음 며칠은 근육통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다시 깨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럼 왜 이 방법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릎은 단순히 관절 하나가 아닙니다. 무릎은 여러 근육들이 함께 작동해야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특히 3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허벅지 앞쪽 근육, 의학 용어로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으로 전달됩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면 이 근육이 짧아지고 굳어버립니다. 굳어진 근육은 제대로 수축도 못하고 이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걸을 때 충격 흡수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동작에서 이 근육을 먼저 풀어주는 겁니다. 근육을 풀어주면 다시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는 엉덩이 옆 근육, 의학 용어로 중둔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걸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휘면 무릎 안쪽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특히 무릎 안쪽 연골에 과도한 부담이 가죠.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의 연골이 더 빨리 닳게 됩니다. 문제는 이 근육도 오래 앉아 있으면 거의 꺼져버린다는 겁니다. 특히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이 근육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근육을 어떻게 쓰는지조차 잊어버립니다. 두 번째 동작은 바로 이 잊혀진 근육을 다시 깨우는 겁니다. 이 근육이 깨어나면 걸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휘는 걸 막아줍니다. 그러면 무릎 안쪽에 가해지는 압력이 확 줄어들죠. 세 번째는 슬개골 위치입니다. 슬개골은 무릎 앞쪽에 있는 둥근 뼈인데 이 뼈가 제자리에 있어야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허벅지 앞쪽 근육이 굳고 엉덩이 옆 근육이 약해지면 슬개골이 제자리에서 벗어납니다. 주로 바깥쪽으로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개골이 틀어지면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마다 슬개골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무릎 앞쪽이나 안쪽 통증을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동작은 슬개골을 다시 제자리로 유도하는 겁니다. 종아리를 스트레칭하면서 동시에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폈다 하면 슬개골이 정상적인 궤도를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제자리를 찾으면 무릎은 원래의 기능을 되찾습니다. 연골이 조금 닳았어도 나이가 들었어도 무릎을 지켜주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통증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무릎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강화 운동을 하기 전에 이 세 가지부터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바로 근력 운동을 시작합니다. 스쿼트도 하고 런지도 하고 계단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릎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운동을 하면 오히려 무릎만 더 망가집니다. 먼저 무릎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무릎은 자연스럽게 제 역할을 찾아갑니다. 하루 5분 이 세 가지 동작만 2주 동안 꾸준히 해보세요. 무릎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세 가지 동작을 하고 나서 집 안에서 천천히 걸어보세요. 전보다 무릎이 가벼워진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조금씩 걷는 시간을 늘려가세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하세요. 무릎이 편하면 다음 날은 7분, 그 다음 날은 10분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세요. 절대 급하게 늘리지 마세요. 그리고 걸을 때도 의식적으로 엉덩이 옆에 힘을 주면서 걸으세요. 무릎이 안쪽으로 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걸으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일주일만 의식하면서 걸으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방법들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몇 가지만 더 신경 쓰시면 효과가 훨씬 빨리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오래 앉아 있지 마세요.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가볍게 걸어주세요.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더 빨리 굳습니다. 두 번째, 걸을 때 자세를 의식하세요. 무릎이 안쪽으로 휘지 않도록 엉덩이 옆에 살짝 힘을 주면서 걸으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곧 익숙해집니다. 세 번째, 체중 관리를 하세요. 체중이 줄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1kg만 빠져도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3, 4kg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번째, 신발을 잘 선택하세요. 쿠션이 좋고 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신발을 신으세요.
특히 딱딱한 바닥에서 오래 걸으실 때는 쿠션이 좋은 신발이 중요합니다. 5번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관절 연골은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연골이 딱딱해지고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6번째, 무릎에 좋은 음식을 드세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항산화 성분이 많은 녹색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이나 닭가슴살 같은 음식들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7번째,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특히 무릎 부위에 따뜻한 물을 충분히 쐬어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풀립니다.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모두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